전세 사이클 한 2번, 3번 정도 돌았거든요. 결국엔 샀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나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돼? 나 여유 자금으로 서울에 집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면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네네. 본인만의 철학이 있을 것 같아.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건가요? 아니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 사실 좀 거창할 수 있는데 나름의 원칙? 원칙. 약간 저는 보수적인 편이에요. 보수적이다. 투자를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뭐 주변에서 보면 사실 활발히 투자를 하니까 원추님 보수적이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버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그럴 수 있지만 있죠. 나름의 항상 대안을 생각해 놓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잔금을 못 치른다면 이 자금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일환이 안 된다면 또 이거를 어디서 커버하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잔금 쳐야 되는데 잔금 전세가 안 맞춰졌어.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잔금이 솔직히 좀 크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걸 100% 맞아요.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통장을 투자로 활용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잔금을 못 쳤다. 또는 임차인이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뭘 못 맞췄다. 이래서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용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있었구나.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네네. 가능하지.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제 너무 불안한데 그죠. 사실 작년에 제가 역전세를 3억 5천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것들도 대부분 소진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약간 쫄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이렇게 내줄 수 있었던 거는 항상 미리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남들이 보면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저 스스로도 좀 걱정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이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미리 준비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요새 정답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항상 화랑일 때는 어차피 맞춰질까 생각하니까 그냥 문어발식으로 막 늘려가다가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요. 하나 무너지면 이제 커버할 수가 사탕이죠.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련 안전망을 하더라도 다양한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이번 사실 장을 거치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안전마진의 비용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1차 방어선 아까 말씀하신 마통을 쓸 수가 있고 네. 저도 이제 마통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1차가 무너지면 와이프 갖고 있는 마통이 있어. 이게 무너지면 그쵸, 이제 3차로 부모님한테 그쵸, 급전을 맞아요. 한 5천에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땡길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보통은 여기까지 그게 안 가는데 네네. 이러다 어느 순간 가다 만약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러다 이제 형제까지 가고 네네. 지인까지 가면 그게 이제 막바지야. 그래서 저도 정말 급하면 막 물어봐요. 언니 얼마 빌려줄 수 있어? 맞아. 이런 거 해서 그래, 최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래야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 마련하는 거는 그래 저도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하든지 되긴 되더라고요. 이게. 네네. 와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순간까지 하면 갑자기 어떤 돈이 막 날라와. 이게 맞아요, 하나 맞아요. 팔리든지.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불안하니까 가격을 좀 낮춘 거야. 그럼요.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필요하죠. 맞아요. 왜냐면 내가 가격을 더 받겠다고 다른 사람 피해보게 할 수는 그러면 없잖아요. 안 되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정말 필요한 맞아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물건들을 보통 때 내놓았으니까 네, 그런 네. 시기가 어느 정도 두세 개 맞아요, 내놓으면 맞아요. 하나 걸리잖아요. 그쵸, 확률적으로. 맞아요. 이게 안 팔리면 좀 더 쌓이면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뭐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년을 버텼잖아,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번 장에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쵸. 이번 한 사이클은 10년은 네, 지나갔으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이게 좋은 일만 생길. 그럼요. 안전방을 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잘 돌아서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면 끝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떠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변 떠난 사람 좀 있잖아. 네, 그죠?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주택자입니다. 네. 세상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명의가 있는 무주택 1주택자하고 그렇죠. 이쪽 명의가 세계에서 없는. 명의가 있는 무주택 1주택자. 네. 그다음에 명의가 없는 다주택자. 네.
약간 다주택자는 이제 말씀하셨다. 맞아요, 분양권. 맞아요. 이 분양권밖에 없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 무주택과 1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된다. 네네. 그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팩트인 거예요. 집을 사지 않으면 이런 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래나 흐름 이런 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일단 내 집을 샀다 이러면 이제 관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집은 얼마지? 옆집은 얼마지? 옆단지는 얼마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왕에 사신다면 조금 공부를 해서 투자금이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비용으로 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지를 사서 네. 이게 조금 올라주면 그 다음에 갈아탈 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분들은 꼭 네, 주택을 마련하셨으면 그렇죠. 또 좋겠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서울에 있다. 네. 서울에 있는데 애초에 내가 좀 네. 연봉도 좀 많아. 네네. 그러면 계속 대기하면서 네네. 돈이 모아서 뭐 반포나 안 그런 데 돼, 가야 안 되는지 돼. 아니면은 안 그 돼요. 서울에서 25개국 중에서 네. 밑에 애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애들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이게 상위와 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이게 처음에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정말 자금을 막 영끌하고 오래 모아서 내가 강남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면 너무 좋지만 강남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까지는 아니셔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상급지 정도에 가셔서 조금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점프할 수 있는 거를 꿈꿔야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주택을 업그레이드 네.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한 자기 그 할수 자금 있는 거 한도 내에서 중에 좋은 조금 걸 더 해서. 좋은 거.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맞는, 원래 그 자기 시작을 네네. 그냥 강남이니까 그냥 반포에 시작했어. 네. 그게 이제 전세, 아니면 월세에 살다가 맞아요. 분명히 그때도 쌀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싸니까 아시다시피 더 맞아요. 떨어질까 못 사고 맞아요. 지금 다시 뻥 그런 올라가 것 버려서 같아요. 다시 또 못 사고. 항상 이게 좀 딜레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환경을 버리고 밑에 맞아요. 가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뭐 강요할 수도 네, 없는 거고. 네, 근데 그거- 그분이 또 반포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리 네. 하더라도. 그러면 또 대안이 있죠. 뭐. 나는 전세로 반포에 살면서 내 자금을 이용해서 다른 데를 사서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집이 올라가는 동안 그럼 또 그 집을 근데 그 가지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 이게 와이프 맞아요. 지인인데. 1주택자가 조금 그러면 이 카이저님처럼 조금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아, 그분들은. 근데 이야기가 안 통하더라고. 포기했어. 맞아요. 무주택자는 귀가 좀 막혀 있어서 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분당에 거주를 하는데 계속 전세로만 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돼. 너 이제 집 사야 돼. 집 사야 돼.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전세 사이클을 한 2번? 3번 정도 돌았거든요. 결국엔 샀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아, 이제, 그래서 나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돼? 나 여유 자금으로 서울에 집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어디를 사면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사라고 할 때는 한동안 귀를 닫고 있더니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집을 이제 사면서 이제 성향이 네. 우파로 또 바뀌게 되고. 맞아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무주택 1주택자 분들은 사자. 네. 집 사실 하나는 사자요. 좀 빠져도 내가 살고 있는 그래. 집이면 편리하잖아요. 맞아요. 네. 버티면 또 언젠가는 올라주는 거기 때문에 뭐 2년마다 이사 가고 집주인하고 트러블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되게 빡센 집주인을 만나야 돼. 네네. 그러면 열받아 집을 사야 돼. 맞아요. 그 생각도 그렇죠.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원수님. 올해 뭐 투자 계획 있으세요? 어때요? 올해 저는 뭐 포트 조정이나. 포트 조정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상반기에 4개 정도 매도를 했고 전세도 2개 정도 세팅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하나 정도만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팔아서 시드를 조금 모아 놓으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갈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팔고. 네네. 저 실거주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이제 서울 매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상가 투자를 하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상가 건물. 네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좀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파는데 좀 더 집중해서 자금을 모으시겠다. 자금은 일단 모아야 되니까요. 맞아. 네. 저도 겁나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조금 가볍게 해서 또 가야 되는 시기도 일단 있으니까요. 그 통장에 현금이 많이 있어야 돼. 맞아요. 최근에 되게 그 바닥까지 갔잖아, 그죠? 그러면서 네. 쏠림 현상에서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투자를 했나 이 생각이 들잖아, 그죠? 맞아요. 현금을 풍족하게 해야지. 네, 좀 우리 가고 싶은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쵸. 숫자도 막 줄고 3번 갈 거 한 번 가고 막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정말 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입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딱 봤어.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언니, 누나 네, 이런 네. 관점에서 네, 선배님의 입장에서. 한마디 좀 네, 네. 해주세요.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원칙은 주변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휩쓸리지 좋겠어요. 말자. 지금 사실 서울에 계신 이제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휩쓸리기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뉴스에 계속 나오죠. 우리 단톡방에 신고가 떴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투자 오래 한 우리도 이거 지금 장이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얼마나 다급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은 기초를 좀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하기 사실 너무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휘둘리지 않고 아까 뭐 임장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했지만 지역 선정하는 것도 우리 카이저님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때 서울을 못 사더라도 이제 수도권도 기회가 올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방광역시도 기회가 올 거잖아요.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어찌 보면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다. 그래서 조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공부도 하시고 시드도 모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네.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들어가도 맞아요. 절대 늦지 않다. 네, 늦지 그 이야기인 않습니다. 거죠. 네. 아이고, 오늘 원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 하트 한번 날리고. 그럴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